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22주차 건축법 1 벌써 건축법이 3순환째를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게 몇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쯤은 애지간한 문제들은 답이 수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계속 풀어준 걸 또 풀고 해도 뭐 틀리는 둥, 뭐 잘 점수가 안 나온다는 둥, 어렵다는 둥 이러면 이제 2달 남았는데 조금 이제 무리가 된다는 거. 옳은 것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용어를 좀, 낯선 용어라도 봐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나오면, 여러분, 리모델링이 건축법 개념도 있고, 주택법 개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택법에서는 자주 나오잖아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대수선하거나 증축. 그런데 건축법은 일반 이런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오래돼서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노후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하나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의 행위를 말한다. 요 세 가지를 다 해서 리모델링이라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하고 다른 점은 요 개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건축주라는 게 이제 평소에 잘 안 보는데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설비의 설치, 공작물 축적 관한 공사를 발주를 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서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하는 자는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함해요. 딱 다부지게.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것이 틀렸네요. 연면적 구할 때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지하층도 포함될까 안 될까 여러분? 연면적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포함할까 안 할까요? 1초, 2초 포함을 하죠. 단 포함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용적률 산정할 때 또 50층,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 빼고 지상층의 필로티로 주차장 부분으로 쓰고 있다. 얘도 빼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도 빼고 대피 공간도 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 네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간단하니까. 자, 용적률 몇 프로인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 나오면 지하층은 일단 빼.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고 있다. 빼. 피난안전구역 대피 공간 나오면 다 빠진다는 것. 단순 연면적 구하시오 하면 지하층도 포함된다. 그러면 디귿 빼고는 다 맞죠. 2번 용어. 이런 용어들을 틀리면 안 돼요. 이제 연필로 천천히 꼼꼼하게 반복하셔야 돼요. 애지간한 걸 외워놨으니까.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면적 합계가 30 미만이면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내력벽을 여러분 증설하고 해체하는 행위는 면적 얼마도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만은 수선을 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는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할 때만 대수설이에요. 따라서 30 미만이면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설해체는 면적 관계없이 다 해당하고 수선 변경은 30. 기둥이나 보호 지붕 툴도 마찬가지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할 때만. 지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대충으로 하냐, 법률 공부를 할 때 아직도 건축물의 개념조차도 안 외우고 있거든요. 건축물이 뭐냐고 들이대면 이 건축물이 지붕이지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작물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된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구 등을 말한다. 끝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설치할 때 증축한다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부지게 천천히 가셔야 돼요. 급하다고 막 하지 말고 건축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 놓으세요. 대수선은 건축물에 지금 틀린 것은 답은 2번 나왔지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자, 지하층 나오면 뭐 2분의 1인데 지하층 개념도 외우세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피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피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외우시는 거죠. 내기, 바보, 지주 해서 한번 풀어보고 따라서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하나하나 다 외워놓으셔야 중요한 겁니다. 건축법 적용 틀린 것은 자, 이 문제가 1번부터 다 맞는 것이고 5번 틀렸는데 자, 여러분요 꼭 암기하실 점이 건축법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곳. 자, 이건 반드시 훈련하셔야 돼요. 용도가 도시지역이거나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닌데 동 또는 읍지역인 곳, 서먼 인구가 500인 이상일 때 모든 건축법 다 적용하는 전면 적용. 그런데 도시지역, 지구단위 동업이 아닌 곳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하는 절차, 건축선 지정, 건축선 제한받는 것, 그 다음에 방화지구 제한받는 것, 제한, 대지에 분할 제한하는 것, 이 6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보거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이지 않은 어디라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일까요? 아닐까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녹지로 구분하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모든 건축업 다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녹지지역에서는 건축선 제한받지 않는다? 제한받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어야 하거든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모든 건축법 다 적용을 받죠. 따라서 쭉 읽어보면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녹지지역에서는 모든 걸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배제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4번의 건축물 용도 분류 이런 것들은 틀렸다.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업자가 잘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부동산이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잠깐 소음이 들어갔는데 저것은 이제 에어컨이 또 저런 일을 벌여집니다. 잠깐 카트. 자,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인데 부동산이란 개념도 잘 못 정리하는 수가 있어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그게 토지하고 건축물이지 뭐겠습니까? 토지는 지목으로 분류되고 있고 건축물은 용도로 분류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고 수수료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되려면 부동산이 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대장에 올라갈 때 지목으로 올라가고 용도가 올라가는데 건축물이 용도 분류를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손님이 와요. 내가 미장원을 하고 싶어요? 한의원을 하고 싶어요? 학원을 하고 싶어요? 건물 구해주세요 했는데 학원은 용도가 뭘로 분류되는지 미장원은 한의원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을 떠나서 내가 정말로 중개업자다라는 관점에 두고 한번 공부를 진지하게 해보는 거예요. 용도 꼭 분류를 하셔야 돼요. 바르지 못한 것은 자 다른 건 다 맞으니까 자, 의원, 한의원, 침수론, 접구론, 조산원, 안마원 등 산후조리는 일종 건생이 돌팔이 의원들은 간판 병원은 다 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 개병원, 동물병원만 이종 건생이라는 것 좀 알아놓으시고 자, 그래서 치과병원은 의료시설, 치과의원은 일종,
개병원은 2종이죠. 2종. 따라서 좀 헷갈립니다만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간판이 병원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료시설. 2종이 아니고. 돌팔이 의원으로 가면 다 1종. 동물병원만 2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에 용도, 종류, 연결 잘못된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화장장, 봉안당, 납골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이죠. 노래 연습장은 2종이에요. 2종. 그 다음 안마시술소도 그렇고 2종. 단란주점은 150 미만이면 2종. 150 넘어가면 야가 위락시설. 관광휴게는 말이 안 되죠. 800의 다정조 500 기준이죠. 500. 고시원업. 고시원 시설이 500 미만이면 2종이에요. 50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숙박시설로 가서 소방법 제한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 설치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물류터미널은 터미널, 창고시설. 이게 이제 터미널이니까 이렇게 시험 내는 거예요. 터미널. 그래서 물류창고다 이렇게 외우세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공작물 나올 때 옹벽이나 담장 설치할 때 옹담이 2개 2m를 자 주의할 점이 넘는 것 이상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요 옹벽을 쌓거나 담장을 설치할 때 딱 2m로 설치해요. 2m로 안 넘잖아. 2m 이하 이상 2m는 축지신고 안 해도 돼요. 2m 넘을 때만 해야 돼. 그러니까 2m 짜리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옹담이 2개 2m. 광고판, 광고탑, 광고 관련된 거 나오면 물건 좀 사러 오세요, 사러 좀 오세요 하니까 4m 외우시고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용한 발전 설비는 5m 넘을 때 굴뚝,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건물 있고 굴뚝이 있다. 아궁이에 불 때면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이고 굴뚝 나무 연기가 6m처럼 굴뚝 6m 넘는 것. 그 다음에 장식탑, 철탑, 기념탑 전부 6m. 자, 굴뚝 및 모든 탑은 6m다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것 나오면 얘는 8m 이하인 것 따라서 8m까지는 축적신고 해야 돼요. 그럼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8m 넘는 건 어떡하지? 8m 넘는 것들은 주차장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건축법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 수조 물탱크 같은 건 8m를 넘는 것,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 넘는 것 설치할 때 축적 신고해야 돼요.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장식탑, 기념탑 6m 넘는데 딱 6m네요. 아 이건 아니요. 딱 6m잖아요. 고가 수조 8m 넘어야 되는데 7m밖에 안 되네요. 광고판 광고도 4m 넘으니까 5m니까 이놈이네. 2m니까 2m 안 넘잖아요. 적용 안 합니다. 이 30 안 되고요. 따라서 주의 살짝 해야 돼. 실전에 저렇게 문제 풀다가 기념탑 오케이 6m 콜 찍고 넘어가면 안 돼. 6m를 뭐라고 되냐 법은 넘는 것. 한자로 얘기하면 초과하는 것. 이상인 것이 아니에요. 이상과 이하는 그 값을 포함한다고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주의. 7번 건축에 해당하는 모두 골로시오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유형은 뭐 언제 나와도 낯설지 않다. 나대지 새로 건물 하나 지을까나 이것은 신축 허가를 받으면 되지요. 기존 3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층수를 5층으로 늘린대요. 자, 연면적, 건축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나오면 다 증축이 돼요. 재해로 멸실이 됐네요. 재해로 종전과 같은 경우에 다시 지을까나 그러면 재해로 재축. 철거하고 그러면 개축.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이전 옮기는 것 이전. 따라서 자 건축이란 말에 자 이 말의 의미 아셔야 되죠. 자 뭐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 뭐야? 건축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아? 자 이 건축 속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를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 정답이 됩니다. 8번 대지. 자 여러분요. 건축물의 대지, 용적률, 건폐율 적용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그러면 이 대지란 것은 건축법에 따라 등록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된 그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 되죠. 그 법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쉬운 거 안 외우거든요. 어려운 거 외우려고 그래요. 아니야. 기본적인 걸 쉬운 걸 잘 외워놓은 사람들이 기본 점수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올해 응시생 증가가 6만 명이 넘어요. 작년보다. 그만큼 부동산 실업자도 많고, 다시 취직할 자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오는데 그만큼 응시생이 많아질 때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 하려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걸 매년 나오는 것들을 다부지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게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는 거예요. 자, 9번에 건축 등 옳은 것은, 자, 볼까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땅에 300짜리 주택을 주된 건물 짓는 것은, 자,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을 때는 신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된 건물 지을 때는 이거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걸 물어보는데 증축이 아니고 이건 신축. 100제곱미터 주택의 전부를 철거하고 200으로 하자. 개축이나 여러분 재축을 하면서 규모를 더 크게 증가하여 지을 때는 신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주의할 점은 증축은 말이에요. 증축이란 말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란 말 나와요.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걸 말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그런데 개축이나 재축을 하면서 기존 건물보다 더 큰 걸 짓고 싶어? 그러면 이건 증축이 아니고 이건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높이 5m인 기존 건축주택이 있는 대지에서 8m로 높이를 늘린다, 이렇게 늘린다, 증축이 증축. 그 다음 연면적 100인 주택이 천재집에 멸실됐는데 100으로 다시 멸실했다, 재해로 그러면 재축. 개축이 아니고 재축이에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게 아니고 동일한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런 문제 레벨이 65점에서 75점 레벨 언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툭툭툭 풀려줘야 돼요. 자, 대수선이 나오는데 바르지 못한 것. 여러분 이 대수선에서 진짜 대수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 드물어요. 신고 대상 또 연결돼 있거든요. 중요한 것만 보면 여러분요. 내력벽을, 기둥을, 대들보, 지붕틀을 자, 이 대수선에 해당하려면요. 전부 다 자, 얘들을 증설하고 해체하는 것. 자,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기둥을 2개만 증설을 해요. 2개만 해체를 해요. 대수선이 이어요, 아니어요? 결론을 내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요. 늘어나고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력비가 얼마 이상? 이게 없다니까요. 기둥을 지붕틀 몇 개 없어. 기둥을 단 하나만 증설해도 하나만 해체해도 대수선이에요. 내력벽을 단 5제곱미터만이라도 증설할 때 해체할 때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칙으로. 그런데 증설 해체가 아니고 만약에 수선 또는 변경을 한다. 자, 수리만 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르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할 때만 기둥, 지붕틀은 3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이에요, 여러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4가지란 말이에요. 대수선의 유형 속에는. 그러니까 그 4가지 중에 증설, 해체하는 거하고 수선, 변경을 달리해서 보셔야 된다니까 그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선, 변경할 때는 내력벽은 30 이상, 기둥, 지붕틀은 3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이고 증설, 해체는 면적, 개수 관계없이 다 대수선이에요. 자, 이거는 허가나 신고. 그 다음 나머지 주기둥,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방화벽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는 30계단 몇 개 들어가면 안 돼. 다 증설, 해체뿐 아니고 수선, 변경 전부 대수선이에요. 그러면 바르지 못한 것 봐요. 내력벽을 잘 보세요. 증설하고 해체하는 게 대수선이에요. 단
수선만 하고 변경할 때는 30 이상 할 때만, 또 기둥을 정설 해체할 때 요건 3개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2개짜리 정설을 할 때는 대수선 아니란 얘기 돼버리니까 야 틀렸어 얘가. 그 다음 수선 변경 여기다가 3개 이상이 들어가 줘야지요.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에 의한 바닥이나 벽을 이때는 보세요. 방화벽, 방화구역 그 다음에 주계단, 피단계단, 특별 피단계단 얘들 전부 다 이때는 정설뿐 아니고 해체뿐 아니고 수선 변경조차도 면적 얼마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외벽인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내벽이라고 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정설 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 변경하거나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그러면 또 다가구하고 다세대 주택이거든. 둘 중에 하나.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 다 대수선이에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얘는 원칙으로 허가받는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이런 대수선은 또 신고하잖아요. 또 이 중에서도 요 단순 수선 나오잖아요. 수선. 다 신고해요. 단순 수선. 그러니까 대수선은 원칙으로 이런 것들은 대수선 허가받지만 경미한 대수선은 또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그런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허가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수선 유형을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자, 용도 변경. 산업등 시설군. 용도 변경 나오면, 자, 이건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건 뭐 통과하고 너무 쉬운 거니까, 종교시설. 자산 전문 이렇게 8가지, 9가지 나오잖아요. 산업등 시설군이 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일 길지만 외우긴 제일 좋아요. 이 산업등 시설군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 하고 나오면 외울 때 연상을 하셔야 돼요. 저 후진국이 산업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공장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니까. 공장에서 제품 만들었네. 팔아먹으려면 창고시설 갖다 놓고, 창고에 갖다 놓으려면 트럭에 싣든 뭘 싣든 운수시설 통해야 되고, 공장 이거 위험하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공장에서 오폐수가 나오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 다음 위험한 공장에서 이러다 졸면 죽어버려. 장례 치러줘야죠. 장례 끝나고 화장장 납골다 가야 되니까 묘지 관련 시설. 얘들이 전부 다 산업등 시설군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아닌 거 골라봐라. 문종이 파는수기에 나올 때 있죠. 문종교, 문종, 위관 나올 때. 따라 답은 3번. 자, 용도 변경. 여러분요. 자산 전문 영교 건조 그 밖의 시설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동차 관련 시설 군. 이때 이제 야가 물이 군자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영교 건주니까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 해놓고 숱하게 나옵니다. 위에서 밑으로 가면 신고하고, 거꾸로 올라가면 허가받고, 같은 군 내에서의 변경은 허가 신고 안 하고, 대장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 만약에 A,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 광역시 B 구에서 용도 변경한다. 누구 찾아가냐라고 하면, 광역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가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건축법에는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 특별시, 광시 안에서 건축법은 반드시 구청장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용도 변경,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한다. 그러면 얘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해당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나 신고한다. 영업시설군. 영업시설군이 위로 가네요. 그럼 허가, 그래도 다행히 답은 2번에 있어서 다행히 여기가 이쪽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음. 교육복지, 교복야가 전기, 위로 가니까 허가죠, 허가. 신고가 아니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죠. 건축물 대장에 표제부에 표시된 걸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만 하면 돼요.
자, 용도 변경한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라도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것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새로운 용도를 쓸 때 사용 승인을 꼭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500 이상 허가 대상일 때만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죠. 파이팅! 자, 갑은 3층이 기출문제 변형한 거죠. 3층 건축물을 한방병원으로 사용한다. 이 한방병원은 용도가 뭘까요, 여러분? 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 산후조리로, 아이고, 산후조리면 일종건생이네요. 이런 걸 모르면 해결이 안 되죠. 옳은 것은 뭐냐?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물 대수선할 때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좋다. 자, 원래 용도 변경을 위한 대수선 건축사가 하는데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만 건축사가 안 해도 좋다. 그 원래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돼요. 대수선 공사할 때도.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3층 미만이 아니고 3층이잖아요. 그러면 1층이나 2층까지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3층이니까 건축사가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산후조리원으로 변경하려면 신고한다. 그럴까요? 자, 가볼까요? 산후조리원 일종건생. 건생군 1종하고 2종이잖아요. 그렇죠. 1종건생. 종합 한방면은 의료시설이니까 교육복지, 교, 노, 수, 야, 의료시설. 요게 이렇게 가면 허가, 거꾸로 가면 신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으로 한방병원 의료시설의 산후조리원으로 간다. 1종 건생군으로 가니까 신고돼서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있죠. 복수 용도로 가는 여러 가지 2가지 이상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면 일종 건생 다 허용한다. 의료시설을 일종으로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자, 피난 용도를 선선 광장을 설치하라. 옥상 광장 설치하는 것은 5층 이상 건물일 때. 5층 이상. 그러니까 옥상 광장 나오면 옥상이란 말을 써야 되니까 5가 5층 반드시 써야 되잖아. 5층. 3층짜리인데 못 하려고 해요. 그냥 3층이면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뭐, 딱 그렇게 1년 해도 모의고사 하면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뭘 떨어 죽었어요. 땅에 푹 들어가지. 그래서, 까딱없어, 3층 정도는. 광장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단, 아니요, 아무도 안 죽어. 그래서 옥상 광장 꼭 외우세요. 옥상 광장. 5층 이상. 14번 건축허가 사전결정. 옳은 것은 사전결정 신청도 누구 찾아가나? 허가권자 찾아가야죠. A도 B시에서 아이고 도지사는 절대로 허가권은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B시에서 30정 건축물 건축한다. 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B시장한테 가서 사전결정 신청을 합니다.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그 대지가 미리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국토교통부랑 협의할 게 아니죠. 환경부 장관하고.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에 건축허가 받을 필요는 없지요.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집니다. 건축허가 신청이죠.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 사전결정 받은 자는요. 결정 통지받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면 되지. 뭐들라고 지가 공고를 합니까? 그 다음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계산농화,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하천에 점용 허가예요. 점유해서 사용하는 허가 받은 것으로. 자, 산지 전용 허가도 의제합니다만 여러분 이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의제를 해줘요.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농림지역 관리지역이면 보전산지는 따로 받아야 돼요.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사전결정 받았을 때 봐주지, 도시 외지역에서는 봐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30회 시험에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자, 15번에 건축허가 틀린 것은
자연환경 수질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했대요. 그럼 자연환경 수질 보호 나오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위락이나 숙박이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 중에 하나 허가할 때 사전 승인 받고, 당연히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못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공장을 제외하고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그 허가를 취소, 보세요. 할 수 있다. 자,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취소 나오면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은 둘 다 임의적 취소 사유.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은 취소하여야 한다. 꼭 화이팅!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그냥 협의하면 돼요. 국가 지자체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16번 건축신고. 자, 우리 건축법은 대수선 건축신고만 지대로 정리하면 게임 끝. 틀린 것은 자,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축을 할 때 신고. 자, 그럼 보세요. 3층짜리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짜리 3층짜리 건축물이 있는데 두 개 층을 더 증축을 하고 싶어요. 증축을. 그럼 두 개 층을 올릴 때 이걸 바닥 면적 합계 80의 증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 85가 안 되죠. 이거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꼭 외워놓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 외지역이죠. 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미만 건축물 지을 때 여러분 관리적인 땅에다가 연면적 150, 2층짜리 건물 짓는다. 그러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잖아요.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뚝딱뚝딱. 그래서 주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들이 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안 됐어야 돼.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 미만, 3층 미만. 그러니까 150이고 2층짜리 건물이 지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에 대한 대수선도 신고예요. 신고. 그러니까 대수선 아까 정설해체 수선 변경 나왔잖아요. 어떤 대수선이라도 건물의 크기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 되어서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 왜 정설을 하고 내력도 해체를 하고 30 이상 수선을 하고 변경하는 4가지였는데 그중에 수선이란 말 나오면 전부 신고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선도 허가 대상도 있고 신고 대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선 나오면 다 신고. 자, 소규모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 건축이니까 건축 속에는 신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높이 3m 이하로 증축을 할 때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 공장을 짓거나 시골에 읍면 시골에서 축사나 작물 재배사, 자 축사 작물 재배사라고 이 집사자 건물사자 쓰지만 그때 축사 작물 재배사로 끝났잖아요. 400 이하라고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종묘배양하고 온실 내놈 다 400. 창고는 반토막 200 이하는 신고한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신고 대상일 때 신고하고 1년 내 공사 착수 안 하죠. 신고 효력이 없어져요. 봐달라고 하면 1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바닥 면적 합계 60이니까 85 이내에 증축하고 개축하고 재축 중에 하나에 대한 게 신고 맞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도 신고. 그러니까 200, 3층 미만. 농림지역 안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도시 외지역.
230 미만. 연면적 합계 100인 건축물의 신축, 연면적 합계 100 이하로 건축을 할 땐 신고니까. 높이 3m 이하인데 이게 3m 넘었잖아요. 허가. 답이 쉬워서 다행이죠. 나머지는 쭉 읽어놓으시고. 자, 17번. 이 문제가 한 단계 더 높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언급한 문제예요.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150이고 2층 건축물의 대수는 아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이잖아요. 그럼 신고 대상이 맞잖아. 150, 200 미만, 2층, 3층 미만. 볼을 5개. 자, 수선 나면 다 신고. 외우세요. 오늘 그냥 무조건 수선. 옷 수선하듯이 수선 나오면 다 신고. 수선은 다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신고한다. 그러면 뭐 기억만 맞춰버리면 기억 맞추고 비억 맞추고 딱 이거 세 개. 기억, 니은, 뒤끝. 그러죠? 답은 뭐 더 안 봐도 되죠. 150짜리 신축이니까 100 조금 더 넘어버렸잖아요. 5m에 3m인데 따라서 침착하게 자신감 가지고 풀면 콜 다 풉니다. 18번 또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게 피난계단을 정설한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인데, 자, 이 수선은 무조건 신고 대상 나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머지 행위를 하더라도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이 중에 하나 할 때는 다 신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 미만인 건 맞는데 3층 미만이 3층이잖아요. 그럼 2층으로 해야 된대, 신고 대상. 그러면 3층짜리니까 이거는 피난계단, 주계단 정설할 때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1번이죠. 자, 대수선할 때 요거 안에 답이 들어가 있잖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데 얘는 대수선 속에 이게 들어갔죠. 대수선 속에 여러 가지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층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죠, 답은. 1번이 틀렸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대수선 하다가 사람 10년은 늘고요. 도대체 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보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대수선하고 신고 좀 정리해 놓으세요. 270인 3층 건축을 방화벽이자 요 수선. 자, 그러면서 신고 대상 나오니까 신축을 해도 연면적 합계 100이 안 되잖아요. 100이 안 돼. 100. 신축을 하더라도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다 신고하면 돼요. 자, 19번. 가설 건축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설 건축물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다. 이 허가 대상은 반드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공원부지, 도로부지, 국토법 관련돼서 시설 부지 안에서 허가받아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나오면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 마세요. 3년 넘지 마시고 3층 이하로 하시고 전기수도 설치되지 않으시고 요것만 알면 돼요. 신고 대상. 근데 야 말고 흥행,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등의 가설 건축물은 신고를 해요. 신고. 물론 그때도 신고 대상도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럼 이제 옳지 못한 것. 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나오면 신고하고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은 역시 3년 이내. 틀린 게 2번이고요. 신고서 같이 들어가고, 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시군구에서는 30일 전까지요. 전까지 만료되는 기간 다 오는데 너들 어떡할래? 하고 통지를 해준다는 것 좀 알아놓고, 나 존치기간 연장을 하고 싶어요. 허가 대상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은 14일 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반 준다 이렇게. 허가 대상은 14일 전,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고하면 돼요. 자, 대지 조경 틀린 것은 이게 참 여러분 진짜 또 우르륵 다 틀렸죠 이게. 자, 조경이 나오면 상식적으로 조경이 뭐냐고. 자, 대지에 건물 지을 때 허전하잖아요. 대지에다가 나무 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옥상에다가 조경을 하면 옥상 조경한 면적의 3분의 1을 30평을 했으면 20평을 대지 조경한 걸로 봐줄게.
근데 대지 적용할 의무 면적에 그것이 50% 넘어가면 50%까지만 봐주겠다. 대지에다가 적용 나무 심으란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연면적 200 이상일 때 건물 지을 때 적용하나요? 아니잖아요. 연면적이 아니고 200 이상인 대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 적용을 해야 돼요. 200 이상인 대지, 연면적이 아니고 숱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연히 녹지지역 할 필요 없고 적용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해도 되죠. 도시외지역이니까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이면 해야 되고 염분이 함유됐네, 돼지 키우는 축사 설치하네, 가설 건축물 설치하는데 뭐 들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공장 주의할 점이 공장 지을 땅이 5천이 안 되네, 공장 크기가 1,500이 안 되네, 그럼 적용 안 해도 돼요. 공장 지을 땅이 5천, 공장 크기 1,500,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가 전체 적용을 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개별 공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좀 알아놓으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물류시설 1,500 미만짜리.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 1탄이에요. 참 공부에는 진짜 말이죠, 여러분. 집중이에요, 집중. 진짜 수업 시간에 보면 진짜 산만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정말 집중을 하고, 자신감인데, 건면하고, 잠자지 말고 해야죠. 밥 먹는 시간 아끼고, 이제 2달 남았는데 집중하면 합격해. 이건 만고의 진리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 좀 자극받고, 좀 복습을 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0페이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20페이지를 공부를 다부지게 기출문제 갖다 놓고 몇 번 보고 20페이지 몇 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100페이지를 한 번 보고 문제 한 번 읽는 것보다 20페이지 파트별로 나눠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외워놓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참, 이 그림 진짜. 저는 어릴 때 말이에요. 이 바다를 튜브도 없이 헤엄쳐서 독도까지, 울릉도까지 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2달 뒤에 우리 합격해서 꼭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격단이 여러분들의 중에서 합격에 큰 등대 역할을 할 것이다.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오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